있어서는 두 가지를 넣는다 한다면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머신을 넣는데 앞쪽은 손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냥 마이크로 수지를 넣어야겠다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머신을 아예 전혀 사용 못하니까 롤펜 같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런 펜 종류, 롤펜을 써서 샤트나 스핀 종류를 써서 먼저 안녕하세요, 반영구 샤트 방송입니다. 오늘은 토탈북에 있는 내용 중에 69페이지 샤트 콤보 기법입니다. 콤보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기법을 섞어서 하는 기법인데, 콜라보를 해서 하는 기법인데, 이 기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기술들이 많겠죠. 수지, 엠보, 머신, 그 외 기타 많은 니들들이 많은데, 그런 니들들 중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기법을 콤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에 있어서는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에 따른 방법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또 효과적으로 해야 되는지 중요하겠죠. 먼저 수지와 엠보, 그리고 머신과 엠보, 그리고 머신과 또 다른 니들들과의 섞어서 하는 방법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간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체크를 하지는 않는데요. 기초하시는 분들은 거의 1시간에서 한 2시간 정도 걸리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베이직을 기본적인 거를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금방 피부에 따른 발색력이라든지 그리고 탈각에 대한 이미 예정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해내시더라고요. 하지만 기초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스킬들을 연습하면서 두 가지를 접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방법입니다. 설명해 보자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기법 중에는 엠보가 있죠. 기법 중에. 그리고 수지가 있죠. 그리고 머신이 있죠. 이 총 3가지가 대표적인 기법이고, 그 외에 요즘에 많이 나와 있는 듀얼 또는 그 외에 롤러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샤트 디스크 펜도 여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스핀 니들도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엠보와 수지를 믹스를 해서 하는 것도 콤보고, 엠보와 머신을 믹스해서 하는 것도 콤보고, 수지와 듀얼을 섞어서 하는 것도 콤보입니다. 듀얼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요. 듀얼 펜은 여러 가지 종류들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핀이 7핀, 뭐 18핀, 아니면은 그 외에 뭐 더한 20핀, 요즘에는 뭐 50핀까지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뭉쳐 있는 핀들을 엮어서 만든 것이 이제 듀얼인데,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이 듀얼에 대한 개념이 너무 분포도가 커요. 재료상에만 보더라도 각각의 재료상들이 듀얼을 보유하고 있는 종류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쓰지는 않았고요. 심지어 저는 듀얼을 그렇게 선호를 하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이 손에 대한 압을 자기가 체킹을 못하다 보니까 듀얼이 오히려 더 피부의 손상력을 높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동안은 너무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걸 했더니 너무 착색이 잘 돼요 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듀얼은 제가 중요한 건 피부에 따라서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 또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듀얼의 선택이 조금 미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초하시는 분들은 듀얼 선택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부터 얘기를 해서 제가 콤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엠브와 수지를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 편. 그리고 머신을 많이 썼던 위주의 분들이요, 엠보와 머신을 쓰는 편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저는 또 샤트와 엠보를 하는 편이고요. 또 샤트와 수지 또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피부는 제각각 달라요. 달라. 어떤 피부의 성질에 따라 아니면 피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니들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분은 엠보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 했는데 지금 당장은 들어갔는데 다음에 보면은 흡착이 안 돼 있고 안착이 안 돼 있고 색깔이 다 발색이 바래져 있거나 아니면 끊어져 있거나 안 먹는 경우나 문제는 있겠죠. 분명히 뭐 레이저를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피부톤이 너무 얇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엠보가 안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는 또 수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니 수지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겠죠. 또한 원장님들이 나는 머신을 안 해봤어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머신은 왠지 좀 거부감스럽고 아니면 내가 예전부터 머신을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수지만 해요 라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나 수지 너무 싫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건 못하겠더라, 그래서 엠보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지만 여러 가지 기법 못해도 3개에서 4가지 정도의 기법을 숙지하셔야 되는 건 이유가 뭐냐면 바로 피부 때문입니다. 피부가 제각기 다르고 그리고 지금 현존해 있는 그 피부 눈썹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거의 요즘에는 50% 이상이 성인 여성분들이 거의 했단 말이죠. 눈썹을 반영구 화장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눈썹에 있어서는 변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한 수정 가능해야 되고 또 중화가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기법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색을 전체적으로 체인지를 하려면 머신이나 수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는 샤트나 요즘에 스핀도 쓰니까 이런 부분에 롤펜, 롤로 되어 있는 펜들을 써서 시간적인 것을 단축시키고 스킬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한 3-4가지 정도의 스킬은 반드시 익혀야 되고 그에 따른 도구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어떤 피부에 따라서 쓸 수 있겠죠. 어떤 분은 레이저를 써서 피부가 손상돼서 색깔이 바랜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색상이 빠져서 발해서 색이 달라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건강한 피부 같은 경우에는 머신을 써서 색을 전환시키고 그 위에 엠보를 넣는다고 해도 괜찮지만, 레이저로 손상된 피부는 머신을 썼다가 엠보를 넣으면 손상이 더 커지면서 오히려 더 피부는 예민하게 바뀔 수 있겠고 다음 시술 때 색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정확한 콤보에 대한 2가지의 기법을 썼을 때는 피부에 따른 각각의 그 스타일, 그러니까 그 상태를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즘 현대 시대의 눈썹들을 보면요, 많이 손상되어 있는 피부 그리고 변질되어 있는 색상에 따른 설명들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1번이에요. 엠보를 넣는데 엠보의 색깔이 자, 이렇게 붉게 변질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이럴 경우는 전체적인 라인을 엠보를 다 이렇게 넣어서 색을 전환을 시켜야 되는 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엠보로 먼저 중화를 하는 게 맞아요. 이걸 머신으로 다 덮는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이 색깔을 커버를 하기 위해서는 색을 더 짙게 넣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눈썹이 굉장히 짙어져 버리기 때문에 또한 이미지가 어색해질 수밖에 없겠죠. 거의 이제 색에 대한, 색 중화에 대한 교육도 방송에서 제가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건 지금 콤보에 대한 이 상태에 대한 도구를 뭘 써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엠보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머신이 들어간다 가정을 해볼게요. 머신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엠보부터 먼저 들어가야 될까요? 당연히 색 변화가 일어난, 그러니까 엠보에서부터 색이 변화가 된 이 라인에서는요, 먼저 첫 번째 엠보부터 먼저 중화가 들어가야 됩니다. 시간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정상적인 눈썹이 아니라 어느 정도 커버를 해야 되는 눈썹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거는 당연히 일반적인 그냥 엠보보다, 일반적인 수지만 하는 것보다, 머신만 하는 것보다 시간은 당연히 30분에서 40분 이상 더 걸리겠죠. 첫 번째 엠보로 전체적인 눈썹을 커버를 합니다. 당연히 퍼져 있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두께감 때문에 퍼져 있는 눈썹들은요, 만약에 니들의 두께가 20mm를 했는데 이후 지나 보니까 2mm가 아니라 이제 20mm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게 얇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두꺼워지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라인을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두꺼운 엠보펜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심지어는 3.0 아니면 2.5 정도는 돼야 되겠죠. 패드링으로 하셔도 됩니다. 패드링 1P로 하셔도 충분히 커버는 됩니다. 그건 재량이긴 하겠죠. 그죠? 그건 이제 머신이 들어가는 거겠죠. 패드링이라는 게. 우리가 일명 말하는 패드링은 머신으로 전체적인 라인을 넣어서 중화하는 방법. 근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엠보로 먼저 라인을 쳐서 들어가는 건데, 당연히 기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일반적인 엠보로 라인 긋듯이 들어가는 거는 솔직히 중화가 힘듭니다. 약간 뒤로 쳐서 뜯듯이 전체적인 라인을 색을 전환시켜야 되겠죠. 그런 다음 진정을 시켜놓고 색의 발색을 보고 머신을 전체 들어가는데, 엠보는 앞에서부터 보통 뒤로 해서 쳐서 들어가는 방법이겠지만 머신은 당기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잘못 중간에 겹쳤을 때 피부에 손상력이 많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의 엠보가 너무 많이 분포되어 있어. 그런다면 전체적인 머신이 낫겠지만, 머신을 넣은 다음에 엠보를 넣는 게 낫겠지만, 그냥 슬쩍슬쩍 남아있는 정도면 엠보를 넣은 다음에 전체적인 머신을 사이사이에 조심스럽게 90도 각도가 아니라 보통 50도 각도, 70도 각도. 눈썹이 돌아가면서 평면이 아니잖아요. 그죠? 곡선 지어져 있는 굴곡이 있기 때문에 이 눈썹의 각도에 맞춰서 눕혀서 피부 데미지 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레이저로 인한 색이 전체적으로 전환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붉게 되어 있어요. 근데 똑바로 다 붉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꼬리 부분, 레이저가 손상이 많이 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붉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앞쪽이 붉게 많이 변질이 안 되어 있다는 거에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앞쪽을 중화하고자 앞쪽 눈썹에, 눈썹 이 디자인 부분에 너무 많은 시술이 들어가면요, 인당 부분이 굉장히 어색해질 수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제가 얘기 드렸지만 너무 앞이 진하게 들어간다면 표현력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어색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앞쪽이 아무리 붉게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과하게 시술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약하게 넣고 다음 2터치, 3터치에 피부와 색을 달래가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자, 이때 해야 될 게 뭐냐면, 스킬 중에 할 수 있는 기법 중에는 이제 머신이 있을 거고요. 자, 머신이 좀 빠르죠. 자, 머신 3R 그리고 수지. 수지는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손상되어 있는 피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손상 없이 조심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이 중에서도 마이크로 수지. 마이크로 수지 같은 경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적인 수지는 이 니들의 대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이 자체의 압이 굉장히 세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이크로 수지는 굉장히 얄쌍한, 얇기 때문에 통증도 좀 덜 느끼게 되겠죠. 굉장히 부드럽고
그리고 약간 휘청될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니들이 모여져서 만든 거라 피부에 주입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소프트하게 부드럽게 안개처럼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레이저 피부에 또 맞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롤로 되어 있는 펜이겠죠. 샤트나 스핀. 우리나라에 지금 있는 거는 샤트와 스핀 종류가 있겠죠. 롤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수지 느낌의 스킬이고요. 그리고 이런 걸 쓸 때도 이들에 대한 특징을 잘 알고 쓰신다면은 중화시키기에 좋겠죠. 자, 두 가지를 들어간다면 지금 이분이 최고의 해야 될 방법이 뭐냐면 중화가 제일 중요하고 요점을 정말 이 눈썹의 모델이 해야 될 중요한 점을 요점을 정리하자면 중화가 특별히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디자인을 잡아야 됩니다. 이걸 잡기 위해서는 선택을 하겠죠. 머신으로 먼저 중화를 할 거야. 그죠?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중화 잡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잡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수지를 하겠어. 이 두 가지를 넣습니다. 머신으로 전체 중화 넣고 색발색 올라오면 이 세 개 맞추어서 나머지 디자인 한 부분에 정상적인 이 피부에 맞춘 색깔을 집어넣는 방법. 머신으로도 해도 됩니다. 색깔을 만들어서 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콤브라는 걸 제가 지금 설명함에 있어서는 두 가지를 넣는다 한다면 조심스럽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뒷부분은 머신을 넣는데 앞쪽은 손상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그냥 마이크로 수지를 넣어야겠다 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머신을 아예 전혀 사용 못하니까 롤펜 같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런 펜 종류, 롤펜을 써서 샤트나 스핀 종류로 써서 먼저 중화를 하고 수지로 앞부분이나 손상된 많이 되어 있는 부분, 발색력이 좀 부족한 부분을 넣겠다, 보충해서 넣겠다 라고 계획을 짜고서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콤보가 생긴 이유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콤보를 많이 하는 편인데 디자인이 무너지는 게 싫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 많이, 디자인 무너지는 게 싫어서, 그리고 완성도가 떨어져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는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이 좀 이렇게 생각하고 좀 완성도에 있어서 만족을 못한다? 그래서 두 가지를 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초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엠보로서의 완성도가 없다 보니까, 디자인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드라인이라든지 산 부분에 있어서 좀 채워놓다 보니까 두 가지를 하는 것도, 그것 또한 또 콤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나 살짝씩만 언더만 했어. 근데 콤보야, 아니 엠보야 라고 하지 마시고는 콤보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니까 디자인이라든지 완성도라든지 만족도를 우선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가 있는 눈썹, 문제성 눈썹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문제점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엠보만으로 이런 눈썹에다 될까요? 절대 안 되죠. 머신만으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있겠죠. 앞 조절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베테랑 분들은 하나 가지고도 쭉 어색하지 않게 나눠서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요, 두 가지의 특징적인 니들들을 선택을 해서 단 머신도 디지털이 있을 거고 아날로그가 있을 거고 요즘같이 또 정말 수지처럼 나온 부드러운 머신기도 있을 거고, 롤펜 같은 경우에도 샤트 디스크도 있고 스핀 같은 이런 느낌의 롤펜들도 많을 거고요. 그 외 기타 종류들의 듀얼펜도 많을 거니까 쓰실 때는 반드시 이 니들에 대한, 이 도구에 대한 특징을 반드시 잘 해석한 다음에 피부에 주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콤보는 지금 현재 저는 콤보를 쓰는 이유는 문제가 있는 이런 피부에 있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쓰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를 가지고 만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정확하게 저도 이 해석이 안 되어 있는 도구들은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싼 몇천만 원짜리 도구라고 하더라도 머신이라 하더라도 쓰임새가 여기에 필요치 않으면
굳이 그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답이 아니거든요. 두 가지를 믹스를 해서 완성도 있는 눈썹을 만들어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이죠.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